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지 수용에 대한 재결, 토지 수용에 대한 정액 사례를 하나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 말에 처리했던 사건인데요. 처음에 우리는 그 시행청에서 이 금액을 추정해서 나올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데요. 이의를 아무 때나 제기한 게 아니라 이의는 토지수용법 27조 제2항에 보면 사업 인정 고시 된 후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됩니다. 열람기간이 지나버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열람기간 내에 자기가 빨리 서둘러서 자기 토지가 이렇게 적정하게 그 보상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의의를 제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신청 열람 기간에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열람 기간을 놓쳤을 때는 무조건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외 사항으로 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행청에서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를 작성해서 이제 열람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볼 때 이건 이래서 적고 이건 이래서 부당하고 이런 내용을 잘 입증을 할 때는 아까 인정고시 열람 기간이 지나도 가능합니다. 그 대신 이거 문서로서 해야 되겠죠? 이제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 말쯤에서 종결이 난 사건인데요. 여러분께 하나 소개합니다. 경기도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무슨 계곡 그 사이로 그 고속도로가 이제 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땅이 있어서 그 임야입니다. 임야가 통째로 수용이 된 건 아니고 그 길이 모처럼 교묘하게도 그 수용당한 사람의 땅이 딱 중간을 질러서 갑니다, 길이. 그러니까 하나의 필지가 두 개로 가운데 고속도로 4차선, 6차선, 8차선 고속도로가 들어서기 때문에 두 동강이 나버립니다. 자, 산이 두 동강이 될 때 이쪽에서 산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우선 불필요한 것이 건너가야 되잖아요. 필요하면은 건너가야 되고 건너갈 길이 있으려면 뭐 구름다리나 아니면은 지하도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원래 한 필지였는데 두 필지에 나눠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필지로 사용하면 수도시설이나 뭐 전기 기타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만약에 두 동강이 났다면 그쪽에도 또 똑같은 그 시설이 돼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요구사항이 많아지죠. 자, 그런 사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수용 재결을 할 때는 그 시행청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들이 먼저 토지 조서, 물건 조서 내용을 해서 가격을 책정해 놓고 이렇게 가격을 책정했으니 이 가격의 보상금을 일단 수령해 가라. 수령해 가고 나중에 진행해라. 이런 식으로 안내가 옵니다. 그런데 거기부터 오는 것이 그 보상 금액을 책정하는 그 지급 조서가 쭉 나옵니다. 지급 조서를 보고 이게 과연 제대로 책정되어 있느냐, 이걸 또 확인을 해야 되죠. 확인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구두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근거 서류를 내놔야죠. 증빙 서류를 내놔야죠. 그래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의의를 제기할 때 어떤 서류를 해야 되느냐? 상당히 중요하겠죠. 무슨 서류를 어떻게 해서 준비해야 되느냐? 이제 주요 포인트만 제가 작년에 했던 그 사례를 갖고 포인트만 몇 개만 알려드립니다.
토지가 두 쪽으로 양분되어 있어서 한쪽은 맹지가 되고 지가 하락의 요인이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왜? 통째로 팔면은 그래도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데 두 동각이 나서 한 필지 두 필지 나눠져 있으면 누가 똑같은 가격을 주고 살려고 하겠습니까? 매입자가?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주장을 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현지 조사를 할 때는요, 거기서 시행청에서 무작정 현지 조사를 하고 이 금액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토지 조서, 뭐 물건 조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공평한 그 평가를 위해서 감정평가원의 그러니까 개인 사무실, 우리 국가기관의 감정평가원이 아니고 감정평가사를 리촉을 해서 거기서 두 군데 리촉해서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그럼 감정평가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나와서 이거는 조목조목 조서를 작성하면서 이거는 얼마다, 이거는 얼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집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가서 나도 그 감정평가 하는데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 요청을 해서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이 이 그 감정평가사가 와서 평가할 때 자기 의견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래서 지금 평가한 금액이 너무 낮고 이건 저평가됐다. 그러니까 다시 재고해달라 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걸 하지 않고 나중에 또 이의 제기하면요, 또 더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일 확률도 적어지고, 왜 그때 참석하라니까 안 했느냐, 그리고 이제 와서 또 굳이 그래도 잘못된 게 확실히 드러나면 증빙만 되면 수정이 가능하지만 증빙한다는 자체가 또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기간에 놓치지 말고 필요할 때는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작물을 일괄평가하는 것을 이게 예를 들어서 산이라면 임야에 수목이 뭐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수목이 있으니까 수목은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 일괄평가를 하지 말고 나무별로 해달라. 이게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있었다. 그러면 또 무슨 과일나무가 있었다 하는 것은 따로따로 개별 평가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잔여 토지를 수용 요구. 잔여 토지는 이거 쓸모가 없다. 이렇게 조그마한데 내가 어디다 써먹겠냐.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수용해 가라 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잔여 토지를 수용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또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작년에 취급했던 그 사건은 큰 그 필지 자체가 중간으로 잘라져 나갔기 때문에 잔여 수용 요구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상 사용 불가한 상황이 됐을 때 이게 받아들여지지, 큰 덩어리로 두 덩어리로 나눠졌다고 해서 이거는 적어졌으니까 다 해가라 라고 해봐도 그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가 지금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수용 재결 이전에 보상금을 청구 시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수용 재결 이전에 그 시행청에서 일단은 우리가 조서를 작성하니까 몇 억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3억이면 3억, 5억이 나왔다. 그러니까 5억을 수용해 가라. 우리가 책정한 사항은 5억이었는데 일단 수령해 가라. 그리고 나중에 잘못은 따져서 모자라면 더 청구해라. 이런 차원에서 수용 재결 이전에 보상금 지급을 해줍니다. 해 가라고 또 요청이 안내서가 오죠. 그럼 안내서를 보고 내가 그
보상금을 돈이 급하면 찾을 수도 있어요. 또 안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찾는다고 해서 유리하고 찾는다고 해서 불리하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그 보상금을 청구할 때 딱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은 꼭 넣어야 됩니다.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 금액 일부를 수령함 라고 가로쳐 놓고 당구약 표시해갖고 명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의를 유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계속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거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 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 나아가서 소송까지라도 불사하겠다. 앞으로 이의를 계속 제공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가격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의를 유보해야 됩니다.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일부 수령함이라고 자필로 명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있으면 앞으로 계속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판까지 계속 이미 내가 돈을 받았지만 내가 받은 거는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시행청에서 자기들이 지급 조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급할 예정이다 라고 한 금액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주장한 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령을 하고 아까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액 일부를 수령함이라고 부기를 해놓으면은 앞으로 계속 다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툴 때 하나하나 이렇게 그 항목별을 찍어가서 그리고 나중에 그 감정평가도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한 번 나와서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건 내가 볼 때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잔여 토지가 이제 어떻게 그 토지가 가격이 형성됐는지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인근의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지금까지 거래 내역 이런 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 내역이나 부동산 중개 사무실 가서 혹시 거래 내역이 있나도 알아보고 또 없으면은 있으면 그 확보하면 되지만 물론 확보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그 중개사가 내줄지 안 내줄지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자기의 역량입니다. 그걸 또 확보를 해서 자 봐라 이의 신청할 때 그걸 첨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게 여기 이쪽에서 언제 몇 월 며칠 경에 매매 내용을 보면 이 정도로 매매가 됐었다 실제로. 근데 당신들이 제공한 이거 물건 조서에는 조서와 실제로 거래 내역이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 보상액이 적으니 증액해달라.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 요구해 주십시오라고 아무리 항변이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시행청에서 인정할 만한 근거를 딱 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갖고 시행청에서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으면 이제 증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토지 수용이 그 물건지가 수용당한 물건이 크든 적든 간에 아까 제가 지금 설명한 조서 없이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알맹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시면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은 아시고 토지 수용을 할 때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은 아까 시행청이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세 번째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네 번째는 소송.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잘해서 그래서 모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받아서 보통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신청 안 해도 10%는 올려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10%를 올려주려고 그렇게 그냥 여기서 요구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0%를 증액해달라는 근거,
이런 것을 증거를 제출해야 그쪽에서 인정을 할 때 증여를 해주는 것이지, 무작정 뭐 10%는 통상적으로 해줘, 이의만 제기하면 해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한 가지 좀 아이러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깨너머로 보통 많이 듣습니다. 이건 그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럴 거야는 답이 아니죠. 왜냐면 자기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뭐 들으니까, 내가 뭐 어디서 들으니까 이렇게 한다더라 아마 그럴 거야 라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건 무시하고 참고만 해야 됩니다. 참고만. 그러니까 항상 어깨너머로 들어갔고 주장한 내용은 참고용이지, 가능한 참고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지 그거를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을 믿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짚어보면 토지수용법 27조 제2항에 보면 사업인정고시 된 후에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된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가죠. 근데 만약에 이 기간을 놓쳤을 때는 토지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증을 해야만이, 입증하는 부담이 또 생기죠. 입증을 해야만이 이 제기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때 열람기간 내에 못하면 또 그만큼 나한테 짐이 지어지죠. 이 일을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되니까. 자, 그거 꼭 필요한 거고요. 또 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상금, 이전 보상금을 청구하라고 안내가 왔을 때 이 보상금 일부를 수령하기는 하되, 물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미리 수령해버리면은 뭐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상금 수령은 자기들이 시행청에서 조서를, 그러니까 감정사를 통해서 작성해 놓은 조서에 따라서 이만큼 당신들한테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먼저 찾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지 그 보상 금액을 수령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이 일을 여기다 명기할 사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의의를 유보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유보하고 보상금액 일부를 수령함라고 부기를 해야 됩니다. 꼭 그 글씨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집어넣고 다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뭐 이해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만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조금은 아마 참고가 됐을 걸 알아요.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더 중요한, 더 필요한 그 지식이나 아니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참고사항란에 제가 제 전화번호와 연락처를 명기해 놓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걸 보시고 언제든지 대신 구독회원, 빨간 글씨로 된 구독을 눌렀을 때 무료 회원입니다. 유료가 아닙니다. 무료 회원이 됩니다. 무료 회원이었을 때 저도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수용은 상당히 직접적인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 금액이 더 많아지느냐, 그대로 머무느냐, 적게 받느냐, 좀 더 받느냐 라는 상당히, 아니면 어쩌면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봐야지겠죠. 지금까지 여러분께 간략하게 토지 수용 이의 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성공 사례를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기다.